중화 요리 중국 음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어떤 거예요? 탕수육이요. 짜장면이죠. 짜장면? 짜장면? 짬뽕? 다양한 재료, 화려한 조리법, 세계 3대 요리로 손꼽히는 중화 요리. 그러나 우리에게는 짜장면, 짬뽕으로 대표되는 간편한 배달 음식 이미지가 컸는데요. 10단계를 거치면 저는 5단계는 최근 국방의 인기로 다양하고 새로운 중화 요리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이 꼭 기름지거나 뭐 튀기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보면 볼수록 좀 고급 요리도 많구나 이 생각도. 정통부터 퓨전까지 지금은 그야말로 중화 요리 전성시대. 지금 여기 화려한 중화 요리 맛보러 떠나볼까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 잡은 한 중식당.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소문이 난 곳이라는데요. 주방장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친구들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 보니 인자한 미소로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대한민국 중화요리계 1세대, 경력 40년의 대가, 살아있는 전설 완육성 셰프입니다. 왕 셰프의 손맛을 보기 위해 가게 안은 늘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짜장면과 탕수육은 보이지 않고 이 작은 빵 조각 같은 건 뭔가요? 멘보샤? 맨사봉. 이 메뉴가 이름이 멘보샤. 이게 원래 중국에 있던 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맨보샤. 맨보샤는 다진 새우를 식빵 사이에 넣어 튀겨내는 말하자면 새우 샌드위치 튀김입니다.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졌던 정통 중화요리 맨보샤. 왕 셰프의 손에서 다시 탄생해서 이곳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빨리 감기 화면 아니죠? 셰프님 손이 거의 믹서기처럼 돌아가네요. 네, 이건 빨라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40년 경력 중식대가의 손은 그야말로 자유자재의 요리도구로 변신합니다. 손 한 번 꾹 눌러주니 일정한 양의 새우 반죽이 뚝딱뚝딱. 맨보샤를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튀김 온도 조절 때문입니다. 거품이 나죠? 이때 불을 줄여야 돼요. 일단 속에 있는 새우를 익혀야 되고요. 식빵은 타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걸리죠. 일반 식당에서 굉장히 깊이 하는 음식이에요. 요거 하나 들어오고 다른 음식입니다. 식빵 색깔이 노릇하게 올라오는 시간은 약 7분. 그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상태를 봐가면서 불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정성이 더해져서일까요? 손님들 대부분 이곳에서 처음 맛을 보고 맨보샤에 푹 빠져든다고 합니다. 처음 나온 메뉴인데 먹자마자 와, 막 감탄사가 이제 머릿속으로 터지더라고요. 되게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에는 이렇게 따끈따끈한 게살이 폭신폭신해서 처음 맛보는 중화요리의 신세계. 맨보샤 외에도 이곳에서는 평소 잘 접할 수 없는 생소한 요리들을 딱 10가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하려면 아무래도 셰프들 많이 구해야 되고 그럼 음식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딱 베스트 10만 10가지만 내놓고 집중적으로 화저 딸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중식당에 빨리빨리 배달 문화가 자리 잡은 이후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다양한 중화 요리들은 일반 중식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두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야 되는 다채로운 중화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아닙니다. 또 뭐 나왔어요? 이 소스 만들고요. 여기 기름 뿌려야 돼요. 우럭을 통째로 쪄서 양념을 얹어내는 우럭찜도 손은 많이 가지만 자신 있게 내놓는 메뉴입니다. 요거는 이제 술 안주, 밥 반찬, 그리고 요 육수로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거 호텔 중식장 그런 데 가서 해야지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네 중국집에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얼마예요, 셰프님? 요건 이제 시가인데요. 저희 구매하는 그날 따라 시세에 따라서 25,000원서부터 거의 3만 원대. 이거 똑같은 거를 셰프님 계시던 호텔 중식당에서 팔면 얼마 정도입니까? 이거는요. 물론 사이즈가 좀 크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6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좀 크면 10만 원도 바꾸겠습니다. 중식 대가의 요리를 1, 2만 원대로 맛볼 수 있으니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질 않네요. 가격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싸고 음식도 깔끔하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누구나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중식 일품 요리 식당. 왕육성 셰프에게는 인생 2막의 꿈이자 목표였다는데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외진데 이런 가게를 차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저 이제 60 넘고 나서 행복이 무엇인가 그걸 궁금히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고객님한테는 제가 싼 가격에 좋은 품질 좋은 음식 맛있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이나 이제 그 제자들한테는 제가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해서 또 운영하는 자본이 없으면 제가 미련아마 도와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찌보면 제 인생 2막의 참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그 호텔 중식당 계실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그때는요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계속 장사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막 뛰었죠. 지금은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유스럽고 제가 지금 모시는 손님들도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드시고 나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소개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건대 거리로 대표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자양동. 언제부턴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한자 간판들이 이제는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거리가 형성이 됐대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근래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요? 네. 중국 사람들은 이제 많이 살게 되시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의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이 거리에서는 가족 단위로 함께 사는 중국인이나 젊은 유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주 나가세요? 네. 학생이세요? 네, 학생이에요. 어디? 통영대학교. 중앙대학교요? 네. 최근에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 수는 10년 사이 10배로 늘어나 5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근 대학가의 유학생들과 졸업 후 자리 잡은 회사원들에게 자양동은 새로운 터전이 됐습니다. 면 하나에 그 들어간 거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얘기해 이거? 烤冷面 커울롱 面 면? 그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냉면구이요. 냉면구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중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이 자양동 거리의 매력입니다. 냉면을 구워 먹는다니 언뜻 들어서는 무슨 맛일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넓적한 냉면에 달걀과 소시지, 양념을 더해서 볶아내니 순식간에 카오롱미엔 완성. 이 카오롱미엔은 한국의 떡볶이, 순대처럼 중국에서는 흔한 길거리 음식 중 하나라고 하네요. 떡볶이 오뎅. 구운 냉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간식이죠. 바로 꽈배기인데요. 중국식 꽈배기는 크기가 정말 남다릅니다. 옛날 그 정통식이고 이거는 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우유 맛이고 저거는 이제 결이 있어서 고소한 맛이죠. 한국 꽈배기는 여기 또 설탕 잔뜩 묻히잖아요. 그래요. 안 붙이면 맛이 없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중국 꽈배기는 안 그래요. 설탕 안 묻혀서 그냥 먹어요? 예. 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로 가게는 늘 북적입니다. 이분들은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꽈배기를 먹어요? 예, 꽈배기를 많이들 드시고 꽈배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집에 들어가는 길에 꽈배기 사가는구나. 네, 많아요. 예. 중국 분들이. 꽈배기 못지않은 이 거리의 명물 또 있습니다.
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로 더 친숙해진 이 음식이죠. 뭔지 감이 오시나요? 两个圈进岛，两个圈进岛，两个圈进岛。 지글지글 구워 쏙쏙 빼먹는 재미, 바로 양꼬치인데요. 자양동 거리가 더욱더 유명해진 이유, 60여 개에 이르는 양꼬치 가게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름까지 양꼬치 거리니까요. 10여 년 전 이곳에 처음 양꼬치 가게를 열었다는 이 식당. 준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꼬치에 끼운 양고기는 하루 동안 숙성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다 내일 거 지금 준비하고 예, 이거 오늘 깨서 내일 파는 거예요. 아, 하루에 이거 다 팔려요? 다 팔리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양꼬치. 양꼬치는 중국 북방 신장 위구르 지방에서 유래한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느새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가 된 양꼬치. 한산했던 낮과는 달리 밤이 되자 양꼬치를 맛보러 온 한국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꼬치로 먹는 양고기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삼겹살처럼 비계와 살코기가 적당히 섞인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기름 쫙 빼고 노릇노릇 잘 구워준 뒤 양꼬치 맛의 활용점정, 중국 향신료 찌란과 고춧가루를 섞은 양념을 듬뿍 묻혀 한 입 베어 물면 맛이 어떤가요? 너무 질기지도 않고 냄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 양꼬치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고기가 꺼려지는 이유요? 냄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먹어도 고깃집에 들어와도 그 냄새가 나거든요. 양고기 냄새가 네,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뭘까요?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양은 늙은 양이 뭐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우리 쓰는 거는 그 어린 양가나 이 냄새 안 나요. 고기 자체가. 그렇죠. 가게를 처음 시작한 10여 년 전엔 거리 분위기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없었죠. 이 거리 컴컴해요. 이 거리 맨 철문점, 뭐 철궁소, 뭐맨 까매요. 그 공장. 숯불 빨리. 예. 양꼬치의 인기로 어두웠던 거리 분위기가 살아난 것이 가장 뿌듯하다는 사장님. 노릇노릇 양꼬치가 대륙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중국 음식. 최근 젊은 층의 입맛을 공략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이곳. 패스트푸드점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중국집인지 잘 모르고 거의 무슨 파스타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그런데 나오는 메뉴도 햄버거. 너도 나도 입 크게 벌리고 앙 베어부는 음식도 햄버거. 이분은 햄버거를 젓가락으로 드시네요. 예, 겉보는 거랑 맛은 안 된다요. 고기도 되게 잘 들어있고 햄버거를 중국 음식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여기가 정말 중국 음식점이 맞긴 한 건지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화려한 불쇼, 또 팬을 흔드는 현란한 손놀림. 그런데 이건 햄버거빵 아닌가요? 빵 안쪽을 버터에 노릇하게 구운 뒤 감자 패티를 올리고요. 여기에 햄버거에 빠질 수 없는 채소도 듬뿍. 특이한 건 고기 패티 대신 양념에 볶은 동파육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불맛 살린 고기 듬뿍 올리고 빵을 덮어주니 이건 영락없는 햄버거 아닌가요? 이거는 햄버거 아니고 로자모라는 건데요. 로자모라고요? 실크로드의 시점인 시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외국으로 퍼진 그래서 햄버거가 이제 로자모가 이제 햄버거로 변형됐다는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구운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먹는 로자모는 중국의 오랜 전통을 가진 음식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햄버거 빵과 동파육을 이용해서 음료와 함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퓨전 메뉴로 재탄생했습니다. 겉모습이랑 보면은 햄버거 같잖아요. 외국 서양 쪽 맛일 것 같은데 안에 내용물이 동양적인 맛이라서 두 개 조화가 되게 특이했어요. 네. 햄버거인 듯하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이유 바로 이 그릇 때문인데요. 셰프님 여기 메뉴들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이 그릇에 담겨 나와요 보니까. 네네. 무슨 그릇이죠? 예, 이거 딤섬 원래? 용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손님들 반응이 어때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제 손님들 앞에 음식이 나가면은 손님들이 우와 뭐지 재밌다 뭐 이런 느낌들 많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곳에서는 로자모처럼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퓨전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 입에 쏙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팝콘 탕수육부터 부드럽고 달콤한 소스와 함께 즐기는 바삭한 새우튀김까지 스낵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중식입니다. 중식은 캐주얼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주변을 보면은 전부 다 헤비하고 전부 다 이제 비싸고 한번 갈 때마다 또 날 잡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는 캐주얼하다, 그러니까 편하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덕분에 중화요리를 기피하던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거북하지 않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약간 진짜 중국 음식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뭔가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퓨전 중화요리의 변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화교의 중심지 연남동을 아시나요? 명동에 있던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가 1969년 인근으로 옮겨오면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40%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많아진 중국 음식점들. 그중에서도 주머니 가벼운 청년들이 모여든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온통 붉은색 인테리어의 왁자지껄한 분위기, 다 먹어보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메뉴들까지 대만식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라는데요. 제가 대방 갔다 왔는데 네, 야시장이나 이런 밤의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메뉴 중에서 손님들이 꼽은 베스트 메뉴가 있었습니다. 가지를 기름에 볶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중국과 대만의 국민 음식 중 하나인 가지볶음. 이곳 연남동의 대표 메뉴이기도 한데요. 밥 반찬으로만 먹었던 가지의 화려한 변신. 간식으로 술안주로 최고랍니다. 이곳의 탕수육도 별미로 꼽힙니다. 돼지고기에 반죽을 묻혀서 바삭하게 튀겨낸 것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뭔가 허전한 건 눈치채셨나요? 이거 탕수육이잖아요. 예. 뭐 찍어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하는 소스 없어요? 예, 대만식 탕수 옛날 그냥 뭐 소스 없는 거요. 소스가 없어요? 예, 예. 아 그냥 이것저것 먹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양념 넣었어요. 예, 양념 그래서 있어요? 예, 소스 없는 것도 맛있어요. 달아요 좀 맛이? 아니 다른 거 아니야. 짜는 거. 짜요 조금? 예. 처음 맛보는 탕수육의 신세계. 처음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한 번 맛보면 이 탕수육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담백하게 반죽 자체에 약간 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메뉴 하나하나의 가격은 단돈 5,000원이라는 사실. 부담이 없으니 더 맛있겠지요. 이렇게 한 상 차리고 그럼 이게 15,000원 상이네요. 여기다 맥주 몇 잔? 예, 우리 하이트 매스 다 2,000원씩 하니까요. 그래서 다 부담 없이 그냥 다 주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이었지만 다양하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중화요리. 이 다채로운 매력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중화요리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